자, 오늘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개념인 포지션에 대한 개념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포지션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어떤 요소의 위치를 옮긴다거나 정확한 세밀하게 이제 위치를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위치를 조정한다 했을 때 with, the hey, 아니면 뭐랄까 마진 패딩으로만 이제 어떤 특정 요소의 위치를 조정했잖아요. 그죠? 근데 세밀한 위치를 너비, 높이, 패딩 마진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개념이 이제 포지션인데, 포지션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내가 어떤 태그의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포지션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로렘이라고 일단 대충 글귀 하나만 작성할게요. 그 다음에 div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div한테 저는 보더를 좀 줄게요. 보더 10픽셀, 자, 솔리드 레드.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포지션에는 뭐가 있냐면 작단 이제 속성표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드릴 거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속성표를 간단하게 보면 앱솔루트랑 픽스드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랑 요거는 완전히 똑같은데 살짝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설명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너비는 최대한 줄어든다. 요걸 외우셔야 돼요. 요거 참고로 속성 정리표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자, 얘랑 앱솔루트랑 픽스드를 쓰게 되면 아무리 디스플레이 블럭이던 인라인 블럭은 당연히 인라인 요소는 당연히 너비가 최소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블럭 같은 거는 최대한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유령화인데, 자, 유령화는 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겹치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좌표값이라 하는데, 좌표값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릴라티브 같은 경우는 너비가 그대로 유지해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유령의 지파인데 이것 또한 이따가 유령의 지파가 뭔지 보여드릴 거고, 겹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얘도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기준이 현재 위치라고 해요. 이것도 이제 뭔지 설명을 드릴 거고, 진짜 스태틱은 기본값입니다. 포지션의 기본값은 스태틱이고, 유지, 사람화, 겹치는 거 불가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포지션 앱솔루트는 너비가 어떻게 된다고요? 최대한 줄어든다 했죠. 최소화된다 했어요. 그러면 포지션 앱솔루트를 이걸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보이죠? 너비가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블럭이어도 여러분들이 너비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너비가 최대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디스플레이 픽스드라는 걸 개념을 배울 건데, 그것도 동일하게 너비가 최소화되는 것 성질이 있어요. 자, 일단 포지션 앱솔루트를 줬고, 그 다음에 릴라티브라는 걸 줬게요. 자, 릴라티브는 너비가 어떻게 된다? 그냥 그대로 유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너비는 그대로 유지해요. 그 다음에 스태틱이 기본값이다.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하시고, 릴라티브도 너비가 그대로 유지고 스태틱도 그대로 유지인데, 스태틱과 릴라티브의 차이는 뭡니까? 차이는 요게 요거. 유령의 지파냐? 그냥 사람하냐? 그 차이가 있다. 아마 유령의 지파는 지금 모르니까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스태틱은 포지션 앱솔루트의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포지션 앱솔루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유령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포토샵 하시는 분들은, 포토샵 다뤄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죠. 여러분들이 포토샵 하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우측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단 부분에, 저도 포토샵을 잘 많이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중단 부분에 이제 이렇게 레이어 관리하는 게 있어요. 레이어 관리하는 게. 그러면 그 레이어 관리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레이어들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 포토샵 레이어를 다룬다면, 레이어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우선순위도 바꿀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도 내가 어느 걸 맨 앞으로 당길 건지, 어느 걸 뒤로 당길 건지,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자, 여튼간에 포토샵 같은 경우는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레이어. 이렇게 우리가 레이어 이렇게 해놓고 막 디자인 하잖아요. 포토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도 참고로 별도의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HTML상에서 HTML, CSS에는 기본적으로 레이어 개념이 있긴 하지만, 얘를 우리가 보통 얘네 같은 경우 마우스로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포토샵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가지고 얘를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돼요. 마우스로 위치를 조정한다거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지션 앱솔루트는 뭘로 이동 가능하다고요? 좌표값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으로 이동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얘가 별도의 유령어가 됐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컴퓨터 화면을 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컴퓨터 화면을 이런 식으로 볼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이 한 화면, 즉 평면의 한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윈도우 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윈도우 창. 그리고 구글 크롬을 켰죠? 그러면 구글 크롬을 켜게 되면 보통 구글 크롬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탭창이 이렇게 있어요. 탭창. 그 다음에 탭창이라는 건 요거 위캔 뭐 코드펜 요걸 탭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요 빨간색이 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깔려요? HTML이 깔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 HTML이. 그쵸? HTML 깔리고 그 다음에 HTML의 자식으로 뭐가 있어요? 바디가 있잖아요. 바디. 그쵸? 자, HTML 풀고자 한번 볼까요? 자, 헤드와 바디가 깔리는데 헤드는 우리가 건들지 않기 때문에 뭐 헤드는 그냥 생략할게요. 그럼 바디만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바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깔아놨어요? 자, 지금 뭐 이따가 설명드릴 거긴데 예를 들어서 div가 3개 있다 해봅시다. 하나, 둘, 3개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지션 앱솔루트를 그래요. 좀 다르게 표현합시다. 뭐 섹션, 그 다음에 뭐 nev, div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녀석이 이렇게 붕 떠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얘가 붕 뜹니다. 이렇게. 레이어가 우리 눈에는 그냥 하나의 평면 화면처럼 보이지만 얘가 실제로 이렇게 붕 떠요. 붕 뜨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좌표값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령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포지션 앱솔루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붕 뜬 상태예요. 이 녀석은 붕 뜬 상태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좌표값을 탑을 한 100픽셀 할게요. 100픽셀 하게 되면 뭐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100픽셀만큼 밀어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밀어낸다. 당연히 50픽셀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당연히 여기서 0픽셀 주게 되면 위에 딱 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레프트를 적을게요. 레프트 하면 당연히 뭐겠어요? 얘는 좌측으로부터 100픽셀만큼 이동되는 거예요. 좌측으로부터 100픽셀. 이런 식으로. 당연히 얘도 뭐 50픽셀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0 주게 되면 딱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탑 0, 레프트 0 주면 이렇게 모서리에 딱 박혀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레이어 하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뭐 한 거예요? 별도의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든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별도의, 그러니까 레이어, 즉 유령화가 됐기 때문에 요 안쪽에 있는 요 글귀랑 얘랑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붕 떠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녀석들이랑 이렇게 이제 붕 떠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녀석들이랑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알아서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뭐 바디 그거는 아니지만, 자, 여기서 뭐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유령화다. 유령화. 그래서 이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령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얘네 3명의 부모가 누구예요? 바디죠. 그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유령화가 되죠? 그러면 바디한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원래는 자식들은 부모의 종속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유령화가 됨으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 부모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부모를.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별도의 유령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부모를 벗어나서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겹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레이어니까. 근데 릴라티브랑 스태틱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별도의 레이어가 아닙니다.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겹치는 게 불가능해요. 속성표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포지션 앱솔루트는 어떻게 이동하다 가능하다?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으로 이동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